동쪽 하늘이 점점 희뿌옇게 밝아오자 우리는 차가운 회색빛 속에서 꽤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었다. 뒤쪽으로는 새까맣고 공허한 창이 그대로 드러난 육중하고 네모진 집이 슬프고 쓸쓸한 빛을 띤 채 솟아 있었다. 우리는 여기저기 파헤쳐진 도랑과 구멍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이 상처투성이 정원을 쏜살같이 가로질렀다. 정원에는 여기저기 진흙더미가 쌓여 있었으며 제대로 자라지 못한 관목들이 서 있었다. 게다가 이 집을 둘러싼 어두운 비극과 맞물려 정원은 더욱 황량하고 불길하게 느껴졌다. 정원 끝 벽까지 온 토비는 부지런히 킁킁거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니 결국에는 어린 너도밤 나무가 있는 구석에서 멈춰섰다. 두 개의 벽이 만난 그곳에는 벽돌 몇 장이 빠져 있었는데 빈틈의 아랫부분이 둥그렇게 달아 있었다. 평소에 사다리 대신으로 쓰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곳으로 기어오른 홈즈는 내게 토비를 받아 반대편에 내려놓았다. 내가 옆으로 기어오르자 홈즈가 말했다. 의족을 한 사내의 손자국일세. 이 하얀 회벽 위에 희미하게 핏자국이 보이지. 어제부터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다행이로군. 녀석들이 도망간 지 28시간 정도 지났을 테지만 도로에는 아직 냄새가 남아있을 걸세.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사이에 런던의 도로를 지나갔을 교통량을 생각하고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곧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토비는 망설이거나 헤매지 않고 그 넘어질 듯한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로 거침없이 나아갔다. 크레오소트의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는 다른 어떤 냄새보다도 강렬한 모양이었다. 왓슨, 이 범인 중 한 명이 운 좋게 크레오소트를 밟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말게. 이 범인을 쫓을 방법이라면 이것 말고도 아직 얼마든지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라네. 그리고 이건 행운의 여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니 그걸 버린다면 천벌을 받을 걸세. 덕분에 처음에는 좀 더 머리를 써야 하는 재밌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일이 재미없어졌어. 이렇게 명백한 증거만 없었다면 나도 조금은 이름을 떨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이름은 충분히 떨쳤어. 정말이네, 홈즈. 자네가 이번 사건에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 제퍼슨 호프 살인 사건 때보다도 더 놀랐어. 내게는 이번 사건이 훨씬 더 복잡하고 의문투성이인 것처럼 보이거든. 의족을 한 사내만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었지? 이봐,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그런 건 아주 간단한 일일세. 난 입에 발린 소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 모든 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 아닌가? 죄수 경비대를 지휘해야 하는 두 장교가 숨겨둔 보물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알아냈네.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조너선 스몰이라는 영국인이 지도를 그렸지. 그 이름이 모스턴 대위가 가지고 있던 지도에 적혀 있었던 사실은 자네도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는 자신과 친구를 위해서 거기에 서명을 했네. 좀 멋을 내서 4개의 서명이라고 적었지. 그 지도 덕분에 두 장교, 아니면 그중 한 명이 보물을 손에 넣어 영국으로 가지고 돌아왔네. 아마도 지도를 받기 전에 스몰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겠지. 그렇다면 조너선 스몰은 어째서 자기가 직접 보물을 찾지 않았을까? 답은 분명하네. 지도에는 모스턴이 죄수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날짜가 기록되어 있네. 조너선 스몰이 보물을 자기 손에 넣지 못했던 것은 그와 동료들이 모두 죄수라서 도망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 하지만 그건 추측에 지나지 않은가? 내가 말했다. 아니, 단순한 추측이 아닐세. 그렇게 생각해야만
비로소 모든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네. 그 뒤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정황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보게. 숄토 소령은 혼자 보물을 차지하고 몇 년 동안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생활을 누렸어. 그러던 그가 인도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고 커다란 공포에 휩싸였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소령에게 배신당한 사람들이 석방되었다는 편지였겠지? 아니면 탈옥을 했을 수도 있네. 사실 가능성은 이쪽이 더 높지. 소령은 그 사람들의 형기를 알고 있었을 테니 형기를 다 마치고 풀려났다는 편지였다면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었을 거야. 이후 소령은 어떻게 했나? 의족을 한 남자를 경계하게 됐지. 그는 백인 일세. 왜냐하면 소령은 백인 상인을 그 사내로 잘못 보고 실제로 권총을 쐈으니까. 그런데 지도에 백인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인도인이나 회교도인일 거야. 백인은 조너선 스몰 하나뿐일 테니 의족을 한 백인 남자가 바로 그 사내라고 단언할 수 있다네. 이 추리에 이상한 부분이 있나? 아주 명확하고 알기 쉽네. 자, 이번에는 조너선 스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 그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네. 첫 번째는 자기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믿는 물건을 되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신자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었지. 그는 곧바로 숄토 소령의 주소를 알아냈고 집안 사람 누군가와 친분을 맺었을 걸세. 아직 만나보진 못했지만 라일라오라는 집사가 있다는데 그 사람이 좀 수상하네. 이 번스턴 부인도 그가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네. 하지만 스몰은 보물을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알지 못했을 걸세. 소령과 지금은 죽고 없는 충직한 하인 말고 그곳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러던 중 스몰은 갑자기 소령이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네. 이 소령과 함께 보물의 비밀까지 영원히 묻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스몰은 완전히 제정신을 잃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엄격한 경비를 뚫고 들어왔지. 그는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방 창가로 다가갔지만 두 아들이 옆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방에는 들어가지 못했네. 하지만 스몰은 죽은 사람에 대한 원한 때문에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어 마침내 그날 밤에 방으로 숨어들어 이 보물에 관한 기록이라도 찾아내려고 서류들을 뒤졌어.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종이에 짧은 글을 써놨지. 아마도 예전부터 스몰은 소령을 죽이게 되면 그런 글을 시체 위에 남겨서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을 거야. 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하나의 응징일 테니까. 범죄서에서 이처럼 별나고 특이한 행동은 아주 흔한데 이는 언제나 범인을 알게 해주는 귀중한 단서가 되지. 여기까지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가? 알다마다 아주 확실하게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조노선 스몰은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보물을 찾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겠지. 어쩌면 영국을 떠났다가 때때로 돌아와 살펴봤을 수도 있고 말이야. 드디어 지붕 및 다락방이 발견되고 스몰도 그 소식을 들었네. 이것을 보면 집안에 공범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런데 조너선은 의족을 하고 있으니 높은 곳에 있는 바솔로뮤의 방까지 오를 수는 없었어. 그래서 그는 곧 기묘한 친구를 데리고 왔지. 근데 이 친구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지만 맨발로 크레오소트를 밟고 말았네. 그래서 결국 토비가 등장했고 아킬레스건을 다쳐서 제대한 군의관 선생이 다리를 절름거리며 10km나 되는 거리를 추적하게 된 걸세. 그렇다면 살인자는 조너선이 아니라 그 친구 아닌가? 그렇지. 바솔로뮤를 죽인 것을 보고 스몰은 아주 화를 낸 듯하네. 방에 들어와서 발을 동동 구르며 돌아다닌 흔적이 있어.
바솔로뮤에게는 원한이 없었으니 단지 그를 묻고 재갈을 물리려고만 했지. 스몰도 교수형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상황은 이미 어떻게 손을 쓸 도리가 없었네. 친구가 잔인한 본능을 드러내 독침의 위력을 보여줬으니 조너선 스몰은 4개의 서명이라는 글을 남기고 보물 상자를 가지고 정원으로 내려가 도망쳤지. 여기까지가 이번 사건에 대한 내 추리라네. 물론 그의 인상착의도 어느 정도 짐작은가. 그는 중년 사내고 안다만 제도처럼 지독하게 더운 곳에서 복역했으니 햇볕에 심하게 탔을 거야. 키는 보폭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낼 수 있고 수염을 길렀다는 사실도 알고 있네. 이 세데스 숄터가 창너머로 그를 봤을 때 수염이 덥수룩하다고 했으니까.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 공범은? 아, 그건 그리 까다롭지 않네. 뭐 대단한 비밀 같은 것은 없으니 머지않아 자네도 전부 알게 될 걸세. 정말 기분 좋은 아침이야. 공기도 상쾌하고. 저길 좀 보게나. 마치 거대한 홍학의 분홍 깃털 같은 작은 구름이 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런던을 둘러싼 구름의 두구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군. 수많은 사람들이 저 빛을 받고 있지만 자네나 나만큼 기묘한 일을 맡은 사람은 절대 없을 걸세. 저마다 야심을 가지고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지만 자연의 위대한 힘 앞에서 인간이란 그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자네 장 파울에 대해서 잘 아나? 좀 알지. 칼라일을 읽다가 장 파울까지 알게 됐다고. 작은 강을 거슬러 올라 수원지인 호수까지 간 셈이군. 그는 재치 있고 의미 있는 말을 했다네. 인간의 참된 위대함은 자신의 왜소함을 깨닫는 데 있다고 말이야. 바로 인간에게는 존귀한 비교 능력과 인식 능력이 있고 그것이 고귀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장 파울의 작품에는 사상의 양식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어. 그런데 자네 권총은 가져왔나? 지팡이가 있어. 녀석들의 소굴에 도착하면 무기가 필요해질지도 몰라. 이 조너선 스몰은 자네에게 맡기겠지만 다른 놈이 덤벼들면 총을 쏘겠네. 홈즈는 그렇게 말하면서 권총을 꺼내 탄창에 총탄 2발을 넣은 뒤 우돛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는 토비의 뒤를 따라 드문드문 주택들이 서 있는 교외의 시골길을 지나서 런던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곧 집들이 끊임없이 늘어선 거리로 접어들었다. 노동자들과 부두의 인부들이 벌써 일어나 서성거렸고 아직 몸치장을 못한 여자들이 덧문을 열거나 문 앞을 청소하고 있었다. 지붕이 네모난 골목의 여인숙은 이제 막 문을 열었는데 거칠어 보이는 사내들이 세수를 하고는 소매로 수염을 닦으며 밖으로 나왔다. 그 주변에 있던 낯선 개들이 우리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하지만 우리의 토비는 때때로 강한 냄새가 날 때마다 코를 킁킁 댈 뿐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그저 땅바닥에 코를 대고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는 스트레덤, 브릭스턴, 캠버웰을 가로질러 오벌 경기장 동쪽으로 난 길을 빠져나가 캐닝턴 거리로 접어들었다. 범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그재그로 길을 지난 듯했다. 간선도로와 평행으로 나란히 뻗어 있는 뒷길이 있으면 꼭 뒷길을 택했다. 캐닝턴 거리 막바지에서 범인들은 왼쪽으로 꺾어들어 본드가에서 마일드가 쪽으로 나갔다. 길을 돌아 나이트 광장 쪽으로 접어드는 곳에 이르자 토비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한쪽 귀를 쫑긋 세우고 다른 한쪽 귀는 축 늘어뜨린 채 나아갈 길을 정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우왕좌왕했다. 그러더니 한 곳을 빙빙 맴돌면서 마치 어려움에 빠졌으니 도와달라는 듯이 우리를 바라봤다. 홈즈가 중얼거렸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여기서 마차를 잡아탔을 리도 없고
기구를 타고 도망쳤을 리도 없는데. 여기서 한참 서 있었던 게 아닐까? 아, 됐다. 다시 앞으로 나가는군. 홈즈가 안심한 듯 말했다. 그의 말대로 토비는 다시 한번 킁킁 냄새를 맡으며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갑자기 마음을 정했는지 맹렬한 기세와 자신감에 넘쳐 달려나갔다. 냄새가 전보다 더 강해진 듯이 토비는 더 이상 땅바닥에 코를 대지 않고 끈을 팽팽하게 당기며 달려갔다. 홈즈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이 여행의 목적지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나인엘름가를 따라가다가 곧 화이트 이글 술집 앞을 지나 바로 그 앞에 있는 브로데릭 앤 넬슨 회사의 커다란 목재 야적장에 이르렀다. 거기서 개는 미친 듯이 흥분하며 연문을 통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야적장 안에서는 인부들이 벌써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개는 톱밥과 대패밥 사이를 헤집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통로를 돌고 나무를 쌓아둔 틈을 비집고 나가더니 드디어 크게 지저대며 손수레 위에 있는 커다란 통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혀를 내밀고 눈을 반짝이며 통 위에 서서 칭찬해달라는 듯이 우리 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통 뚜껑과 손수레 바퀴는 검은 액체로 덜어져 있었으며 주위에는 크레오소트 냄새가 진동했다. 셜록 홈즈와 나는 어이가 없어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